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마지막 영상 시간이네요 벌써. 여러분과 함께하고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 한 주가 신나야 하는데 신나질 못했습니다. 주가는 계속 빠지고 트럼프는 헛소리하고 있고 계속 그러다 보니 모든 장이 안 좋아요. 지금 장이 안 좋습니다. 미국, 일본, 대한민국, 저쪽 섬나라 대만도 마찬가지로 안 좋습니다. 이럴 때는 좀 한 템포 좀 쉬든지 한 발짝 뒤로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4월 1일 날 상호관세 한다는데 4월 2일까지 안 좋을 것 같아요. 4월 2일이 지나야지만이 한번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그것도 가봐야 아는 거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잖아요.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합니다. 뭐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저렇게 나이 먹고 왜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자꾸 신경 뻘짓을 하는 것 같아요. 욕을 먹고 싶어서 그런가?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그러려고 그런 건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죠. 시진핑을 10년 만에 만나고 곧장 귀국을 했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시 주석과의 만남, 반도체 위기론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뭐 별다른 대답 없이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출장에 잘 다녀오셨냐? 그 인사에는 네라고 답했지만은 중국 현지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네요. 침묵. 제기에서는 이 회장이 향후 대미 비즈니스를 고려해가지고 중국과 관련해서 침묵을 지키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 시장인 중국을 찾아서 실리를 챙기면서도 앞으로 만나야 할 미국에 뭐 불필요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4대 그룹 관계자도 삼성 쪽에서 먼저 중개해서 일정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정무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에서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한다는 게 알려져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냐 그렇게 이제 되문 거죠.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 쪽에서 그 찍힌 사진을 보면은 이 회장이 항상 맨 앞줄 시진핑 주석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 대표 기업인인 이 회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예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중국 출장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에 첫 글로벌 행보였는데 삼성 측은 이 회장의 경영 행보를 외부에는 알리진 않았습니다.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 인근에 자리한 샤오미의 그 전기차 공장에 방문한 것도 현지 매체의 보도로 외부에 알려졌는데 그 이후로 24일 심천으로 이동해서 BYD를 본사로 찾은 일도 BYD 측을 통해서 알려진 경우입니다. 중국 발전 포럼 개막식 현장에서도 이 회장은 현지 취재진한테 침묵을 지키네요. 오전 시주석 주재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인들과의 회의에서도 이 회장의 발언은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 한 번도 미국을 찾지 않은 이 회장의 방미 일정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상원의 로비 공개법 보고서에 따르니까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지난 17일 새로운 로비 업체죠. 컨티넨탈 스트래티지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의 딸이 근무하는 겁니다. 이 회장이 직접 글로벌 공급망을 점검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이제 만남도 예상이 되고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베트남, 유럽 등 주요국 사업장을 두루두루 둘러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 회장은 지난 6월에 미국 출장을 떠나서 2주 동안 뉴욕과 워싱턴 DC, 실리콘밸리
이렇게 누비입니다. 누비면서 30여 건의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 한편 삼성은 지난해 중국에서 64조 9천억 정도의 매출 기록을 했고 전체 매출 209조 가운데 31%는 미주, 유럽보다도 큰 시장이네요. 미주가 61조, 유럽은 29조 정도 되니까 중국이 크죠. 이 회장이 이번에 방문한 샤오미는 반도체랑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 BYD는 전장 부품과 배터리 분야에서 삼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뤄왔다고 합니다. 중국 애들은 이제 우습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중국 애들이 워낙 더 우리보다도 잘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협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얻어 터질 수 있습니다. 중국한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중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참 기술력 많이 베끼고 카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걱정되기도 하네요. 이러다가 진짜 다 먹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시진핑이 요즘 본격적으로 앞장서 나서는 것 같아요.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진핑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 투자들 달래기 나선 거죠. 여기에 뭐 도널드 트럼프 관세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뭐라고 하냐, 열린 시장을 강조한다. 그리고 정면 대응하는 모습이다. 열린 시장. 근데 반대로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국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 40여 명과 이제 회동을 한 거죠.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중국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을 포용하는 것은 곧 기회를 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최근에 인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요인이라는 방해물로 표현을 하고 또 개선 의지를 드러낸 거죠. 이번 회의는 지난해 20여 명 규모에서 2배 이상 참석자가 늘었고 중국 지도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시 주석이 직접 마무리 발언을 하고 기자단을 회의장에 들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등을 밀어 꺼트린다고 해서 자신의 등이 더 밝아지진 않는다. 이러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길을 막으면 결국 자신의 길도 막히게 된다. 이게 덧붙이면서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거죠. 중국의 이번 행보는 트럼프의 그 무역전쟁 재점화 조짐과 맞물리는데 트럼프는 최근에 모든 국가에 대해서 자동차 수입에 25%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고 유럽연합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시사한 바 있고 미국은 내달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재검토한 뒤 상응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중국 경제는 둔화 흐름 속에서 외국인 투자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자본 유출도 사상 최대치 기록했고 리창 중국 총리는 앞서서 예상 그 이상의 충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5%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흐름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봬요.